한 번씩 하는 육아 중 모임이 있거든요. 하면서 쩔쩔매고. 아내는 그냥 되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엄마는 그냥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아내, 좋은 엄마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되게 공황장애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이런 성인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포인트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들 심정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이 다쳤어요. 얼마 전에 넘어져가지고 진짜요? 눈이 다쳤어요. 아 그러네. 뭐 하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육아 중 모임이 있거든요. 하면서 쩔쩔매고.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 5년째인데 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육아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거예요? 네, 다 육아맘들끼리 모여가지고. 친척분들도 계신가요? 맞아요. 저희 아, 친정 언니도 있고. 네.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이한테 안정감이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잖아. 그러면 애들 자전거가 진흙에 이제 빠진 거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안녕. 보통 언제 하세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만나서 거의 막 11시 반까지도 하기도 하고 오늘은 좀 빨리 끝났는데 거의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요. 벌써 5년 차예요, 이거. 아 진짜요? 네. 5년? 와. 그러면은 결혼하시고 거의 바로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그 멘토 언니의 그런 가정을 직접적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었고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 그런 걸 좀 느끼세요? 받아보시니까? 완전 느끼죠. 진짜 이거는 근데 사실은 저도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화목한 가정. 제 원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러려면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아쉽게도 우리의 각자의 부모들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닌 경우가 저희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되게 힘들었던 세대여가지고 근데 이 멘토 언니의 가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혼을 하면 아내는 그냥 되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엄마는 그냥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좋은 아내, 좋은 엄마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공부를 해야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아기를 또 낳을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육아에 대한 거. 네. 그런 거에 대한 오늘 좀 Q&A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좋습니다. 제가 네. 큰 도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운 거 그대로 전달은 해드릴 수 있어요. 처음 질문 드릴 거는 보통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지금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걱정하는 것 같고 그냥 사소한 것들 진짜 많아요. 아기가 잠을 안 자려고 투정을 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밥을 잘 안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부터 그다음에 남편과 갈등 남편이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랑 육아관이 다른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렇고 시댁 식구와의 그런 갈등 이런 것도 그렇고 용돈은 얼마 드려야 되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나요? 전반적인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랑 화목하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 이런 대부분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멘토링 받고 그래요. 아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되게 물어보겠네요. 그쵸. 아이를 어떻게 이 멘토 언니 자녀들이 되게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한국 엄마들 되게 영어에 예민하잖아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영어 관련된 것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다음에 사실은 공부라는 게 엉덩이 힘이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앉아서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인내하고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배워요. 제가 또 걱정인 게 일이 너무 바빠지면 애들이랑 이제 시간을 잘 못 보낼 것 같단 말이죠. 네. 그 정서적 흑수저, 정서적 금수저 이 책 아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부도 잘하고 뭐 체력도 좋고 하지만 아이들이 결국 성인이 됐을 때 안정된 성인으로 자라려면 결국에는 그 어렸을 때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에 따라서 그게 나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정서적 금수저인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정서적 흑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불안하고 요즘 되게 공황장애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불안장애도 많고 또 사회 적응이 힘들고 이런 성인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포인트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도 보고 또 많은 육아 서적도 보고 또 멘토 언니한테 또 육아를 배우고 했을 때 아 진짜 아이랑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애착 형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되게 포인트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아이들이 있어도 저도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되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반드시 하루에 20-30분은 정말 아이와 밀착하는 시간.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아예 안 보고 집안일도 안 보고 집안일도 안 하고 되게 진짜 아이랑 온전히 눈 마주치면서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무조건 가져요. 하루에 한 번은. 근데 사실 20-30분이 짧은 것 같잖아요. 24시간 중에 겁나 길어요, 진짜. 핸드폰 계속 보고 싶어요, 진짜. 아니면은 막 집안일이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막 저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이랑 있으면서 그냥 그 밀착 시간에는 아이한테 온전히 집중해요, 진짜. 그런 시간을 항상 갖는 편이에요, 진짜. 우리가 부족해서 못 먹지는 않잖아요, 요즘 세대는. 근데 저는 그냥 키포인트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그냥 좋은 거를 먹이는 거에 초점보다는 안 좋은 걸 안 먹이는 게 진짜 건강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이들한테 패스트푸드 같은 거 잘 안 사주세요? 그쵸. 저는 요즘 아이들이 가공식품이랑 초가공식품만 끊어도 현대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진짜 많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초가공식품이 뭐예요?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이 원형을 아예 남기지 않고 원물을 아예 남기지 않고 완전 가공된 거, 거기에서 이제 첨가물이 또 엄청 많이 첨가된, 예를 들면 라면이나 햄, 소세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진짜 안 먹이죠. 그리고 그 고기를 질량 좋은 고기를 썼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있는 첨가물이에요. 첨가물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또 막 오아시스나 한살림이나 이런 데에서 그래도 좀 그 첨가물이 없는 괜찮은 깨끗한 클린한 그런 소세지를 팔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소세지 말고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핫도그 안에 있는 소세지라든지 편의점에서 파는 소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이름도 알기 어려운 그런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안 먹인다. 탄산음료 이런 건 아예 안 사주시는 거예요? 저는 네, 이 세상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액체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만 먹여요. 네. 우유도 안 먹이고 저번에 제가 맞아요. 장보기 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우유가 생각보다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우유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되게 염증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유도 안 먹이고 그냥 가끔 가다가 탄산수는 줘요. 근데 탄산수는 사실 정제수에 이산화탄소만 넣어지는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렇게 첨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한 번씩 줘요. 가끔. 네. 보통 영양제는 그럼 어떤 거 주세요? 영양제는 제가 만든 비타민 C, 비타민 B, 그다음에 뭐 아연,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거 많이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항상 샘물이가 이제 샘물이도 한 번씩 바깥에서 막 이렇게 아이들이 핸드폰 보고 있거나 식당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걸 보면서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항상 샘물한테 말을 하는 게 우리 모두한테는 다 생각 주머니가 있다. 근데 저렇게 미디어를 많이 보고 어렸을 때부터 TV를 많이 보면 이 생각 주머니가 작다.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 엄마는 너의 생각 주머니를 지킬 의무가 있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TV를 안 보여주는 거라고 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하기 전에 우선은 제가 안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걸 이미 알아요, 샘물이는. 근데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자녀들이라든지 애플사 자녀들이라든지 얘네들이 되게 첨단 기기를 어렸을 때부터 사용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그 학교는 첨단 기기가 아예 없어요. 신기하다. 그쵸. 천재들만 있는 자녀들이 있는 학교에는 IT 기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해롭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요. 애들이 만약에 미디어를 안 봐요? 그리고 뭐 유치원을 가면 그리고 또 뽀로로 알아? 이랬는데 나는 왜 이걸 모르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으세요? 제가 그래서 아이를 학교를 보낼 때 저는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학교를 보낼 생각이고 최대한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런 환경도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다른 아이들은 다 미디어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한다? 이게 되게 힘든 환경이에요. 근데 저는 그 환경 설정을 우선은 아이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다른 주변 아이들도 최대한 미디어를 안 사용하는 그런 학교를 보낼 예정이에요. 중고등학교도 많아요. 이제 저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대안학교는
미디어 금지 학교가 되게 많아요. 공교육 빼고는. 그러면 코딩인데도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그쵸. 제 멘토 언니 자녀도 고3인데 핸드폰 없어요. 고3인데요? 네. 공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원래 없었어요. 와, 신기하다. 요즘에 7세고시라고 아세요? 7세 정도의 애들을 의대를 보내려고 고시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엄마들 심정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샘물이나 단위는 그렇게 공부에 얽매여서 안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공부에 얽매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엄마들이 되게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좋은 직업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좋은 직업 자체가 세대마다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더 그러잖아요. 막 AI로 대체되고 막.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직업이랑 우리 아이들이 정작 커가지고 그때의 좋은 직업이 지금이랑 같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회계사, 네. 변호사 힘들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막 뭔가 지식보다는 그냥 당연히 지식도 필요하죠. 근데 지혜로운 아이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항상 샘물이 훈련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샘물이를 항상 반복하고 지속해서 누적시키는 그런 훈련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애를 가지고 어떤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샘물이가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영어 공부라든지 큰 소리로 영어를 따라한다든지. 근데 그게 되게 똑같은 문장을 하루에 5번씩 해서 거의 10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소 6일을 하면 300번을 해야 돼요. 그럼 아이는 그걸 이미 다 알아요. 다 암기를 했어요. 근데 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다 아는데.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반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샘물이한테 항상 심어주는 게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샘물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하기 싫은 거를 매일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죠. 엄마가 보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은 하기 싫은 거를 매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되게 자주 해줘요. 근데 이것도 다 배운 거예요. 그 멘토 언니한테. 유재석이 이 말을 똑같이 했거든요. 하기 싫은 걸 맨날 반복을 해야 성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셨구나. 네네. 누나가 왜? 누나 같이 가 하면 되지. 다니가 가봐 누나한테. 이제 다니 자야겠다. 일로 와, 다니가 졸렸구나.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맛있는 맘마 줄게. 알았지? 응. 다니야 그거 누구 거야? 응? 엄마 건데. 으이샤 가자. 다니가 들어. 울지 말고 엄마 손 잡아. 옳지. 다니 누워. 다니 자리에 누우세요. 옳지. 다니 잘 자. 일어나면 엄마 불러. Q&A 중이긴 하지만 댓글에서 궁금해 하시는 게 다니한테 어떻게 수면 교육을 하셨는지 이런 거를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수면 교육이요? 오네요. 요즘 또 제가 그 손 못 발게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찡찡거려요. 근데 잘 거예요. 수면 교육이 제가 곽윤철 아이 연구소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소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소장님 책도 읽고 그 소장님의 그 영상도 보고 또 소장님한테 코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멘토 언니가 운영하고 있는 라다 자녀 연구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면 교육을 해가지고 성공하게 됐죠. 수면 교육이. 근데 수면 교육이 엄마들 사이에서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아이들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 좋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수면 교육 꼭 필요하다든지 이게 의견이 전문가들마다 다르고 엄마들도 다 자기만의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배웠던 게 뭐냐면 이 수면 교육이 그냥 가장 아이의 첫 자기 조절 능력 자야 될 때 자는 거,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 놀 때 노는 거 이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자는 애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노는 애가 잘 자요. 그래서 되게 저는 강추해요.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샘물이도 그렇고 다니도 그렇고 수면 교육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게 또 선순환인 게 아이가 잘 자면 엄마도 잘 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아이가 깨어있을 때 체력이 또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엄마들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진짜 그래서 제 주위의 동생들은 다 수면교육 성공해서 다 애들이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막 이래요. 육아가 그렇게 막 잠 때문에 힘들지 않으니까. 원래 보통 18개월 차 애들은 저렇게 잠을 자기 혼자 잘 수 없나요? 보통 애들은 제가 알기로는 5살, 6살 돼도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애들도 많고 그래요. 쟤는 2개월 거의 한 60일 때부터 자기 누나랑 잘 잤어요.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화가 나는 게 되게 엄마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참다가 이렇게 확 폭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선은 엄마 말은 듣는 거야. 엄마가 말씀하시면 듣는 거야 라는 거에 좀 세팅이 잘 돼 있어요. 그것도 다 배워서 훈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화날 때 있죠. 막 제가 예상 안 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내가 왜 지금 화가 날까? 이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내가 화가 나. 그럼 나는 왜 지금 화가 날까?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지? 하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낼 일이 되게 적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습관을 제가 회로를 놓았거든요.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말고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회로를 먼저 깔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화가 나면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가져서 옛날보다 훨씬 줄었어요. 화를 내는 상황이 진짜 많이 줄었고 그리고 사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화를 내는 건 자기 선택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화가 나기보다는 아이들이 다쳤을 때 되게 이제 속상한 거죠. 방금 다니 얼굴 보셨죠? 다니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엄청 상처가 크게 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샘물이가 닫으려고 해서 다니가 이렇게 빨리 나가려고 하는 때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샘물이한테도 다니한테도. 그러니까 다니는 어떻게 보면은 누나 탓을 할 수가 있잖아요. 누나가 빨리 닫으려고 해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누나가 빨리 문을 닫으려고 해서 내가 달려가다가 다쳤어 이렇게. 근데 사실 저는 남 탓하는 게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넘어진 건 다니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진짜 남 탓을 많이 해요. 그럼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특히 남 탓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보다는 남 탓을 하게 되면은 사실 배울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니한테는 너가 넘어진 거라고, 그래서 다친 거라고, 이제 앞으로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라 이렇게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샘물이한테는 너 탓은 아니다. 다니가 다친 건 너 탓은 아닌데 샘물이가 문을 닫으면 다니가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누나로서 다니를 한번 더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은 해줬어요. 그래서 샘물이는 뭔가 나 때문에 다쳤어 이런 죄책감보다는 그런 거 뭔가 한 번 더 동생을 더 보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심어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것도 있어. 맞아. 근데 결혼하면 사실 남편 탓을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물어보려 했어요. 애기 키우면서 남편이랑 갈등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둘이 살 때는 갈등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애기 낳고 키우다 보면 그러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예민하고 막 서로 또 피곤하고 서로 피곤 배틀하고 막 이러면 진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그랬잖아요. 근데 행복한 가정의 그냥 첫 단추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좀 화가 나거나 짜증나면은 아내들이 남편 탓을 하고 남편은 아내 탓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탓하는 거, 그러니까 꼭 굳이 남편이 아니더라도 상황을 탓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을 탓하거나 이런 탓하는 거 습관을 좀 버렸고 일부러 더 격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또 남자잖아요. 그럼 인정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멘토 언니한테 들었던 게 또 뭐였냐면 되게 엄마들이 공감하면서 아이들을 공감을 많이 해줘요. 다쳤어, 아팠어, 배고파 이렇게 하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 멘토 언니가 했던 말이 남편한테 그 공감을 반이라도 해봐라. 아이들한테 초점보다는 이제 뭐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초점을 맞춰서 좀 남편을 공감해 준다던가 이런 거를 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다 저절로 안 돼요. 저도. 왜냐면 어떻게 그렇게 공감이 쉽게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다 훈련이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나의 훈련. 근데 걔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만 훈련해야 돼? 왜 아내인 나만 노력해야 돼? 막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남편이 노력하면 좋잖아. 같이 노력하면 좋잖아.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먼저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또
심오한 질문이네요.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성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에 이로운 애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약사님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신지. 저는 되게 그 멘토 언니 가정을 보면서 진짜 많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이가 고3이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마마보이라는 게 아니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엄마한테 지혜를 구한다 해야 되나? 근데 사실 피디님도 아시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 친구들이에요. 다 친구들한테 물어본다고요. 저 진짜 엄마 말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엄마 말이 뭐가 중요해? 네, 맞아요. 부모 말은 하나도 안 중요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답을 얻는 거는 진짜 그냥 맹인이 길을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다 거기서 거기인 애들이 서로 묻고 답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유튜브에서 보고 온 걸 텐데. 저 때는 또 심지어 유튜브도 없었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 유대인들이 되게 그러거든요. 네, 유대인들이 되게 부모한테 지혜를 많이 구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지혜를 구한다는 건 곧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와의 관계가 이미 신뢰 관계가 쌓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샘물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나중에 직업을 얻고 그다음 심지어 자기도 엄마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엄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저한테 지혜를 구하는 제가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도 진짜 많이 배워야 되고 제가 진짜 말은 또 이렇게 해도 진짜 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배워서 매주 실천을 하고 또 제가 반성하고 그러니까 제 잘못된 부분들 반성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중모임 했잖아요. 오늘 또 어떤 엄마가 셋째 임신했다고 이렇게 말해줬고 그래서 다 같이 축하해주고 여기 모임하는 사람들은 육아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육아가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애 셋을 낳고 넷을 낳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가치 있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육아가 안 힘들다기보다는 다 힘들죠. 육아 힘들어요 진짜. 근데 육아가 정말 가치 있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도 애를 좀 낳아보고 싶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가치가 있다고 이제 하시니까.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결혼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또 많은 엄마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또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